집안일은 기를 쓰고 해봤자 돈을 벌 수도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결국은 누구든 해야만 하고 하물며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 천벌도 이런 천벌이 없다. 그런데 물건이 줄자 그토록 귀찮게만 여겨졌던 집안일이 발칙하게도 즐거워졌다. 즐겁게 산다는 거 이렇게 단순한 거였나?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달은 뒤 나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림지옥 해방일지입니다. 지은이는 이나가키 에미코, 옮긴이는 박재현,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인 이나가키 에미코 작가님은 1965년생이고 아사히 신문사에서 논설위원과 편집위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50세에 퇴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과 자녀 없이 그리고 냉장고와 도시가스 없는 프리랜서로 생활 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2017년에 국내에 방영된 SBS 스페셜 퇴사하겠습니다 편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책 표지에 저자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머리 스타일이 꽤 독특합니다. 방송 당시에 독특한 머리 스타일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처음에 물건을 없애자고 생각한 계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세를 낼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집안일에 인생을 다 쓰기 전에 살림지옥에서 해방되는 방법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집안일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집안일 같은 데는 전혀 소질이 없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지금까지 집안일을 영원한 적으로 여기며 살았달까?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돌보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이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 나의 신이 되었을 때로 할 일도 정하지 않은 채 대기업을 그만두었을 무렵이다. 살벌한 경쟁과 중압감에 짓눌린 채 오로지 인내와 끈기로 하루하루 견뎌온 나날에서 과감하게 탈출한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30년 만에 맛보는 해방감과 맞바꾸듯 갑작스레 월급이 통장에 꽂히지 않는 비상사태가 찾아왔다. 결국에는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생활에서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는 생활로 옮겨갔을 뿐이다. 편하게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던가? 그런 바람이 의외로 간단히 이루어졌다. 나를 구원한 것은 집안일이었다. 살림 같은 건 특기도 뭣도 아니지만 그래도 홀로 살아온 지 언 30년이나 되다 보니 최소한의 요리, 세탁, 청소쯤은 거뜬히 할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월급이 꽂히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그냥저냥 맛있는 것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잘 정돈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인생 의외로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무튼 살림만 잘하면 별것 없어도 자신의 행복쯤 제 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돈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느긋하게 살면 될 일이다. 이제껏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멋진 것을 사고 쓰는 데 바빠 집안일은 늘 뒷전이었다. 그래서 항상 다 먹지도 못할 음식들로 냉장고가 그득했고 다 입지도 못할 옷들로 옷장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 밖에도 온갖 넘쳐나는 물건들이 방 안 가득 흩어졌고 그게 거추장스러워 좀처럼 청소할 엄두를 내지 못해 결국 365일 24시간 거의 뒤죽박죽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방에서 지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돈 버는 시간도 돈 쓸 시간도 확연히 줄어들자 바삐 쫓기던 생활도 물건도 줄어 돌연 집안일이 수월해졌다. 이제까지 집안일에 10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일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했다.
매일 착착 홀가분하게 편한 집안일을 하고 매일 착착 풍요로운 생활을 손쉽게 나의 힘으로 이뤄내며 살고 있다. 결국 생활 가운데 참고 견디는 시간이라는 게 사라졌다. 살아 숨쉬는 시간이 모두 즐거웠다. 어떤 물건을 집에 들일 때는 지금의 이 행복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 되었다. 너무 넓은 집이나 너무 많은 물건은 모처럼 손에 넣은 나의 편한 집안일을 힘들게 하는 불행의 원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 집세나 약간의 식비 정도만 벌어도 충분했다.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게만 느껴지던 불안도, 이도저도 죄다 갖고 싶던 끝간데 없던 욕망도, 남을 부러워하며 초조해하고 우울해하던 것도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라며 포기했던 크나큰 스트레스도 일절 없는 인생이 내게 저절로 굴러왔다. 가전을 포기했더니 집안일이 편해졌다. 맨 처음 계기는 절전이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원자력 발전소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려는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뭐 이 정도라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나는 독신인 탓에 의욕적으로 행동에 나선 나를 말려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급기야 지금껏 당연한 듯 사용하던 전자제품 없이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나씩 하나씩 처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거센 실천이 생각지도 못한 장밋빛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다. 놀랍게도 가전제품을 하나씩 없앨 때마다 집안일이 편해졌다. 정말로 청소기를 없앴더니 청소가 편해졌고 세탁기를 없앴더니 빨래가 편해졌으며 밥솥과 전자레인지에 이어 냉장고도 없앴더니 놀라울이 많지 밥하는 게 편해졌다. 초등학생 시절 일본에 상륙한 맥도날드의 그 진한 맛에 놀랐다. 청년 시절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에 빠졌었고 사회인이 되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 뒤에는 초밥이나 오마카세를 먹는 사치를 누렸다. 이처럼 혀가 미식에 빠지면서 집에서 먹는 요리도 차츰 진화했다. 끊임없이 출간되는 빛나는 요리책을 참고로 이제껏 본 적도 없는 세계 요리나 인류 요리사의 비법에 따라 요리를 부지런히 만들었다. 세상에는 끝없이 맛있는 음식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식도락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매일을 즐겁게 살아왔다. 그런 화려한 나날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안녕을 고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초절전 생활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부엌 가전제품까지 하나둘 차례로 없었기 때문이다. 전자레인지, 다지기, 그리고 그 절정이 냉장고였다. 물론 영양은 막대했다. 냉장고가 없다면 그날 먹을 음식은 그날 만들어야 했다. 그러면 공들여 맛을 낸 요리를 할 수 없어 결국 밥과 국이 당당히 메인 식사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주목받지 않던 소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 현재 나는 시간과 에너지, 건강과 맛있는 식사라는 모든 걸 손에 넣었다. 누구보다 내가 가장 놀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복습해보자면 그 발단은 냉장고를 없앤 데 있다. 냉장고를 포기함으로써 나는 진수성찬이라는 가능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이 기적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당시 내가 꿈꾸던 것은 매일 어제와는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넓은 집에서 살며 산더미 같은 옷을 매일 갈아입는 마치 공주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냉정히 되돌아보면 사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게 아니라 끝없이 물건을 팔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공주는 스스로 집안일을 할까? 물론 하지 않는다. 공주의 생활은
여러 명의 하인이 있기에 비로소 성립된다. 그렇다면 누가 하인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다. 그것이 우리의 집안일이 어떻게 해도 편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 우리가 공주와 하인이라는 1인 2역을 맡으면서까지 공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공주의 식탁을 포기한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이후 생각지도 못한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이제껏 빛나 보이지 않던 소소하고 평범한 음식을 매일 맛있게 먹고 있는 내가 있었다. 결국 지금 여기에 있는 평범한 것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 깨달은 것이다. 가능성을 버린다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의 멋짐과 훌륭함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스스로 제 욕망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결국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안일에 온 힘을 쏟을 필요 같은 건 없는 것이다. 돈이 저절로 다가온다. 불과 얼마 전까지 푹 빠져있던 예쁜 식기도, 유행하는 옷도, 액세서리도, 새로운 인테리어 용품도 지금은 요리에 시간이 걸린다. 물건이 넘쳐나 청소가 어렵다. 정리정돈에 끝이 없다. 세탁이 어렵다라는 지옥으로 가는 티켓으로만 보인다. 스스로 놀라는 것은 그런데 돈을 쓰지 않는 이유가 돈을 아끼기 위해 참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지 갖고 싶지 않다. 원치 않는다. 생각이 이렇게 변하니 절약의 고통이나 인내 같은 과정 없이 어느 사이엔가 거의 사지 않게 되었다. 매일 사는 것이라고는 채소나 두부, 때때로 건조식품이나 조미료,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 청소나 세탁용 천연세제를 사고 시즌에 한 번 속옷을 새 것으로 바꾸는 정도다. 그것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유지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건이 줄어서 집안도 깔끔하고 시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이러고 보니 나는 돈과 풍요로움의 관계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자 돈이 모였다. 돈은 마치 연애 상대 같다. 원하고 바랄 때는 아무리 따라가도 도망치지만 특별히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한 순간 다가온다. 나는 내가 돌본다. 자신의 뒤치다거리는 자신이 하는 게 기본이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숨을 쉬듯이 자신의 일을 처리한다. 양치질하지 않으면 찝찝하듯 게으름을 피우면 언짢아진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무엇이 집안일이고 무엇이 아닌지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러면 남에게 떠넘기지도 떠안지도 않는다.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면, 즉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말끔히 치워진 방에서 지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분명히 해낼 수 있다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안도한다. 언짢은 일이 있을 때는, 모든 게 생각처럼 되어가지 않을 때, 왠지 불안을 느낄 때 그저 조용히 바닥을 닦는다. 5분 후에는 바닥도 그늘진 내 마음도 반짝인다. 이 얼마나 쉽고 빠르며 확실한 해결법인가. 물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집안일을 가르칠 만큼 집안일에 특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나도 지금은 놀라울이 많지 단시간에 어려움 없이 쉽고 즐겁게 집안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할 일은 획기적인 요리를 익히는 것도 청소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아니다. 첫째도 둘째도 물건 정리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다. 나의 간소한 집안일 생활로 가는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작이 곧 끝이다. 간소한 집안일 생활의 핵심은 물건 정리로 시작해 물건 정리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물건 정리다. 이것을 맨 처음에 해내는지가 승패를 좌우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물건 정리.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편리한 기계를 사든 획기적인 수납법을 배우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나는 늘 단살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숱하게 만난다. 단살이는 소비를 끊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무력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간소한 삶을 지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서 유행처럼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얻는 데는 필사적이지만 무언가를 잃는 데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괜찮다. 얼마 전까지 나도 그랬다. 내게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내게는 필요한 게 있을 뿐이라며 틈만 나면 가게를 둘러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던 나조차도 물건 정리에 성공했다. 옷 90% 줄이는데 성공하다. 내가 옷을 어디까지 정리했는가 하면 무려 90%를 처분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한 원룸에는 수납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좋은 선택이었다. 보통 사람이 흔히 하는 입지 않는 옷을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소용없거나 애용하는 옷까지 가차없이 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그렇다면 편한 집안일을 위해 모두 여기까지 정리해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보통 수납 공간의 50%만 줄이면 말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구태여 극한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진심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다. 대다수 사람이 단순한 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뭐니 해도 옷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생에서 소중히 여겨왔던 것, 결국 멋내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 최고의 옷을 입고 지내고 싶었는데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가진 옷의 거의 대부분을 정리한 이후에 나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어쩌면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다. 지금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주 멋쟁이라는 말을 듣는다. 결국 멋쟁이란 자신에게 어울리게 옷을 입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90% 옷을 버렸을 때 당연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그 단장의 결단에 앞서 나는 모든 옷을 실제로 입어보았다. 남길 옷이 너무 적어 비쌌다거나 얼마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선별할 수 없어서 한 점 흐림없이 어울리는가로 엄밀하게 자문했다. 그렇게 걸러진 10%의 옷을 매일 입기에 나는 말 그대로 멋쟁이다. 이런 당연한 것을 알아차리는데 반세기가 걸렸다.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행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손에 넣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린 것은 내 안에 있는 행복해지는 힘을 발견하는 행위였다. 곤도 마리에 씨의 말처럼 방 정리라는 것은 서둘러 끝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정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인생은 정리한 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기다운 인생을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선은 쓸데없는 물건을 버려보자. 적어도 나는 정리를 통해 내 인생을 망설임 없이 걸어나갈 수 있었다. 짐을 줄이고 홀가분하게 걸어간다. 물건은 유한하지만 자신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나가키 에미코 저자의 살림지옥 해방일지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옷 정리 위주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책에는 욕실 정리와 부엌 정리, 그리고 음식 줄이기에 관한 것까지 내용이 다양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주의 삶을 원한다면 하인의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소유물이나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저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도 꽤나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
범접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수건 한 장만으로 생활한다거나 매일 일국 일반찬으로 식사하기나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를 없앴더니 모든 게 더 편해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1인 가구라서 더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니멀리즘을 향한 도전의 요소는 분명히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